stabilizer vs mobilizer. 와, 우리 모든 관절에는 근육이 있죠. 그쵸? 모든 관절에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요나라 짜이젠. 저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쵸?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 위에서. 그쵸? 달나라에서. 그쵸?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근육들에 의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어요. 그 근육 중심에는 두 가지의 컨셉으로 나눌 수 있다. 뭐냐면 stabilizer and mobilizer. stabilizer가 뭘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안정근들이에요. 안정근. 그래서 stabilization, 안정화. stabilization, 안정화죠. 그래서 stabilizer, 근육, 그쵸? 안정근. 그리고 mobilizer를 뭐라고 할까요? 뭐 제가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mobilizer, 가동근이라는 게 있나요? 가동근? 그래서 mobilizer는 그냥 mobilizer로 할게요. 움직이게 하는, 그쵸? 움직임을 주로 발생시키는 근이다 라고 해서 mobilizer. 그리고 움직임을 만드는 것 대신 움직임을 만드는 것에 대한 특화된 근육은 아니지만 이 뼈, 이러한 관절, 특히 cervical spine, 경추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근육들을 바로 stabilizer, 안정화 근육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사각근. 사각근은 우리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lateral flexion 안 됐을 때 이건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래서 이 사각근의 역할은 뭐냐면 이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정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과도하게 lateral flexion을 만든다? No, 아니에요. 얘네들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예요? 이것들을 만드는 승모근, 트래피지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흉쇄요돌근, SCM, 스터노클레이도메스토이드. 이런 근육들이 더 크게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움직임을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거 안 나왔을 땐 사각근이 타이트하다? 어떻게 알죠, 우리가? 직접 사각근을 우리가 째가지고 봤나요? 너무 아니죠. 그럼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안 나오면 뭐예요? 얘네들의 움직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문제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안정화예요. longus colli, 경장근, 앞쪽에. 그래서 거북목, 일자목, 목 안 좋은 사람들 여기 근육 약해진다라 그러죠. 그래서 목 굴곡근들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longus capitis.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후두하근, suboccipital muscles. rectus capitis, rectus obliquus 이런 것 근육들 있죠. 이런 근육들은 뭘까요? 여기서 뭐도 있을까요? 뒤에 있는 levator scapulae, 그래서 견갑거근 이런 근육들은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하면 바로 얘네들이 작동을 해요. 이게 모빌라이저와 스테빌라이저의 차이예요. 오케이? It's okay? 근데 목은 뭐예요? 이거예요. 안정합니다. 목은 과도하게 움직이기 힘들고요. 당연히 움직임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리고 뭘까요? 어떠한 다른 관절들이 움직일 때 그것들을 제어해주고 컨트롤해주고 중립에 위치시켜주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입니다. 그래서 목은 스테빌라이저, 안정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빌라이저도 중요하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제가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운동 전문가 때도 하는 건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이게 키네틱 컨트롤 들어보셨어요? 키네틱 컨트롤? 키네틱 컨트롤 책에 나오는 그 움직임, 이게 한국 그 번역본도 있어요. 번역본도 있어서 만약에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을 번역본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볼게요. pain free. 보세요. pain free. pain free. pain free. normal. ideal. 그래서 뭐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목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중에 70명은 목 아파봤어요. 허리는 몇 프로일까요? 80%예요. 100명 중에 70명이 목이 아프다니까요. 여기에요.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목 아프실걸요? 그쵸? Chronic, 만성,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사람들 볼게요. 하늘색이 스테빌라이저예요.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회색이 모빌라이저예요. 스테빌라이저, 모빌라이저. 오케이? Understand? 오케이 했죠? 그러면 통증 없는 사람들 볼게요. Low load. Low load가 뭐냐면 이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활성도의 비율이에요. 활성화. 활성화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활성화? 근육 활성화. 높아질수록 근육이 활성화되고요. 낮아질수록 근육의 활성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로우 로드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중력에 버티는 힘.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이런 게 아니에요. 보행, 걷는 거, 그 다음에 서 있는 거, 약간의 뭐 회전 움직임 뭐 이런 것들 약간의 과도한 움직임 말고 굉장히 낮은 강도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 있는 거 어쨌든 우리가 중력을 위에서 아래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기 위한 근육의 힘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서 있는데 아무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지겠죠. 방금 웨이브 괜찮았어요? 제가 좀 유연한 편인가요? 저는 스테빌라이저예요. 저는 무버블이 아니에요. 유연성이 없어요. 오케이? 로우 로드예요. 하지만 뭐예요? 하이 로드는 뭘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다음 뭐 런지, 뭐가 있을까요? 뭐 피스톨, 원레그 스쿼트,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스완 다이브, 머메이드, 뭐 이런 필라테스 동작이든 요가 동작이든 뭐 많죠? 이런 큰 움직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볼게요. 로우 로드에서는 뭘까요? 낮은 강도에 결국에 서 있는 거, 보행 시에 이런 움직임 또는 이러한 강도에서는 스테빌라이저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 있는 거 있죠? 목 서 있죠? 목 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력을 딱 못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력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중력을 버티는 힘, 이런 낮은 강도의 역할을 하는 근육들은 스테빌라이저예요. 특히 뭐예요? 통증 없는 사람들. 하지만 반대 볼게요. 로우 로드에서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강도에서 어떤 근육이 쓰인다? 모빌라이저가 쓰인다.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인 계속 버텨주고 안정화시켜주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모빌라이저, 이런 승모근, 흉쇄유돌근 이런 큰 근육들의 개입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상관없지 않을까요?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No! 얘네 근육들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얘네들의 특성은 뭐예요? 피로에 강해요. 지울게요. 얘네들은 피로에 강해요. 계속 수축시키고 있어도 쉽게 지치지가 않아요. 알배기지가 않고요. 얘네들의 역할이에요. 계속 쓰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피로에 강해요. 모빌라이저가 많이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빌라이저가 많이 쓰이면 얘네는 피로에 약해요. 피로에 약하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얘네들이 피로에 약하다라는 뜻은 얘네들의 근육의 역할, 근육의 기능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뭐죠? 산 처음에 올라갈 때 막 너무 기뻐. 막 멜라토닌 나오고 세로토닌 막 나와. 좋은 호르몬 막 나와. 도파민 분비. 막 한라산 정상 올라가서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싶어요. 올라갈 때 어때요? 근육 막 해도 어때요? 전혀 흔들림이 없죠. 무릎의 안정화가 거기서 일어나요. 막걸리에서 일어나요. 그렇다고 막걸리 선호 방송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어때요? 올라갈 때 어때요? 막 신나? 행복해? 근육이 막 기능을 잘해. 어때요? 무릎이 어떠한 환경에서 돌뿌리가 왼쪽에 있어도 딱 밟아도 어때요? 0.1초 만에 딱 자꾸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올 때 어때요? 막 후달거리죠. 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근육은 피로가 쌓이면 역할이 훅훅 떨어집니다. 그게 어떠한
근육이든 피로가 많아지면 근육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지근을 못 써요. 지근. 여기서 지근은 안정근들이에요. 스테빌라이저. 안정화를 이루는 이러한 근육들의 개입률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하이 로드, 높은 로드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없네요. 차이가 없네요. 하지만 중력에 버티는 힘, 누워있을 때, 옆으로 누워있을 때, 그쵸? 그런 아주 기본적인 행동 반경에서는 뭘까요? 지근과 속근, 안정근들과 움직이는 근육들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근을 지근답게, 속근을 속근답게, 얘네답게 얘네답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움직일 때는요, 움직일 때 있죠. 하이로드 움직일 때는 지근도 좀 있어야 되지만 뭐예요? 무버블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들이 잘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코어 마찬가지예요. 코어는 뭘까요? 스테빌라이저예요. 어떤 움직임 시 안정화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얘네들이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 뭐 내복사근은 잘 모르겠어요. 외복사근, 복직근, 그 다음에 뭐 대둔근,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많이 쓰이게 해주셔야 돼요. 걔네들의 근육의 능력이 중요해요. 특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만약에 움직임을 좋아지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럼 얘네들 좋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 좋게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근과 속근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목 재활할 때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목은 스테빌라이저다. 오케이? 목의 태생은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 태어났어요. 오케이? 다음. 그래서 원래 펑션은 뭐예요? 안정화 기능은 안티. 혹시 제 안티팬 계세요? 저 안티팬도 사랑할게요. 지금 자수해 주세요. 혹시 몰래 이렇게 악플? 괜찮아요. 안티팬, 반대. 그쵸? 반대 그래비티. 중력에 반대하는 자세 컨트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안정근들이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머슬들이 쓰여야 된다. 굉장히 낮은, 그리고 작은, 느린 모터 유닛. 모터 유닛이라 하면 근육의 활성화 정도, 근육의 활성화가 동원된다. 굉장히 느린 근육들이 활성화된다. 느리죠. 얘네들 근수축 느리죠. 얘네들 근수축 빠르죠. 오케이. 그리고 볼게요. 모빌리티 펑션은 뭐예요? 저항과 빠른 움직임이에요. 모빌리티 펑션 equal resisted? 그쵸. 저항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저항이에요. 그쵸? 그리고 fast movement, 움직임. 얘네들의 펑션이 모빌리티다. 모빌리티는 뭐예요? mobilizer muscles가 써야 돼요. 슬로우에서 어떻게 변해요? 슬로우에서 fast로 변한다 라는 거예요. But, however, 그러나 stability 펑션이 어떻게 되죠? 모빌리티 펑션으로 갑니다. 응? 이해되셨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쓰여야 되고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뭐예요? 얘네들 능력이 얘네가 쓰이고 그 다음 뭐예요? 얘네들은 또 뭐예요? 특히 지근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응? 이해되시나요? low load, 낮은 강도에서는 뭘까요? 얘네들이 써야 돼요. 하지만 뭐예요? 모빌리티 펑션을 만드는 모빌라이저 근육들이 얘네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목 근육은 얘네들과 얘네들의 어떤 게 필요하다? 밸런스.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목 재활하려고 하려면 목의 근력뿐만 아니라 사실 근력은 뭐예요?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힘이죠. 근력은 얘네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의 낮은 강도여도 괜찮다. 하지만
지구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uscle endurance, 근지구력. 목 근육은 지구력 싸움이에요. 지구력 향상을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구력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혹시 목 근육 이렇게만 시키셨나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버티게 하는 것도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다. 하지만 뭐예요? 얘네들 잘 안 쓰이게 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쓰이게 해야 되겠죠. 벌써 뭐 근육에 대해서 다 말했네요. 제가 롱거스 콜리가 어디 붙어 있고 스토노클레이도 메스토이가 어디 붙어 있고 이거는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할 수 있어요. 하고 싶고. 하지만 뭐예요? 이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머슬무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실력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좀 무서워요. 내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나, 더 공부하고 나중에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자들이 많으셔서. 하지만 실력자가 있으신 반면에 그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이거 처음부터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저는 흉쇄 요들근이 처음에 PT, 제가 22살 때부터 PT를 했거든요. 몰랐어요. 흉쇄 요들근이 어딘지 몰랐고요. 대흉근이 2개, 3개 이렇게 나뉜지도 몰랐어요. 대둔근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PT를 했어요. 참, 저도 참 양아치,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막 거짓말 쳤어요. 막, 이건 이렇게 좋고, 이거 하면 다 좋아진다. 이거 좋아. 그때 생각하면 참,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몰랐어요, 저도. 근데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럼 뭐야? 하느님? 부처님? 석가모니? 몰라요, 저도. 신은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배워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강의가 어려우시다면 괜찮아요. 어려운 걸 즐기세요. 오케이? 피하지 말고 즐겨라. 그런 말이 있죠. 즐기세요. 그리고 이거 외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영어 단어 고3 때 막 그렇게 외웠는데 이거 못 외우겠습니까? 그쵸?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거는 노력입니다. 노력. effort. 노력이에요. 이 노력을 최소한의 노력만 해주시면 그냥 따라와요. 이런 좋은 내용들, 좋은 책에 있는 내용들 그냥 따라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근육적인 내용들을 모르신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저희 어플에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 해보는 너무 많아요. 배울 때가. 책도 잘 돼 있고. 그렇죠? 운동의 정석을 보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꼭 공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는 공부 문화를 만들어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First Anatomy를 할 거예요. First Anatomy. First Anatomy. 사실 제가 근육은 안 해도 뼈는 좀 해야 돼요. 뼈는 어려워요. 근육은 그냥 이렇게 결만 보고 외우면 되거든요. 어디 붙어 있는지만 보면. 한데 뼈는 어려워요. 저도 뼈가 어려웠어요. 경추 7번까지 있죠. 그렇죠. 어디가 앞이죠? 이쪽이 앞이죠. 이쪽이 뒤고 여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뒤에 볼록 튀어나온 뼈. 그렇죠? 이 맨 위에 이렇게 동그란 뼈가 바로 경추 1번. 이것을 아틀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 서적들은 다 아틀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C1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아틀라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동그란 C2 경추 2번 이것을 엑시스 축이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죠. 이게 경추 2번이에요. 경추 2번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을 뭐 댄스라고도 하고요.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이렇게 영어로 하는데 제가 한국말은 죄송합니다. I'm so sorry. 영어는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or dance. 오돈토이드 프로세스가 사실 더 전문 용어예요. 댄스보단. 그렇죠? 엑시스, 아틀라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경추 3번은 뭐 그런 말 없어요. 경추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고 경추 1번, 2번만 조금 다른 단어를 쓴다. 경추 1번은 아틀라스 그리고 경추 2번은 엑시스 이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위에 이렇게 움푹 파인 이런 관절 면 같은 게 보이죠. 그 위에 우리 바로 두개골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두개골이 이게 두개골이에요. 뭐 스캡 뭐 이렇게도 하고 억시풋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오케이? 스캡 또는 두개골과 경추 1번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옆에서 본 모양은 경추 1번 아틀라스와
악시풋, 후두골이죠. 뒤에 있는 후두골이 이렇게 맞닿고 있다. 이 조인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틀란토 악시피럴 조인트. 그래서 아틀란토 악시피럴 조인트라고 이야기해서 AO 조인트, AO 조인트라고 합니다. AO 조인트, 아틀란토 악시피럴 조인트, AO 조인트.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말을 써요. cradle, the cradle. the cradle이 뭐냐면 요람, 담요, 침대, 뭐 이렇게 우리 해먹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cradle. 이것을 cradle이라 그래. cradle. 영어 재밌지 않나요? cradle.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어는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한국말은 진짜 어려워요. 영어는 그래도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하는 노력보다는 영어를 하는 노력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의 반만 해도 영어는 마스터할 수 있어요. 제가 마스터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토종 한국인이지만, 이런 공부할 땐 사실 제가 이렇게 방해를 받진 않잖아요. 영어를 이렇게 마주친다 해도. 영어 너무 재밌습니다. 좋아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지금 너가 영어를 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하루 영어 단어 300개 외웠어요. 죄송합니다. 하긴 했어요. 근데 딱 그래도 지금 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하니까 정말 제 분야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뭐 저는 영어를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한국말로 공부하시고, 제가 이런 거 다 풀어드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모르시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cradle,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AO 조인트, AO 조인트. 그래서 AO 조인트에는 이렇게 컨다일이라고 있어요. 컨다일이 뭐냐면 튀어나온, 그래서 후두골 두개골이 튀어나와 있고요. 경추 1번 아틀라스가 움푹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잠시만요.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후두골, 그쵸? 이게 뭘까요? 그쵸? 경추 1번 아틀라스.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인대들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볼게요. 익스텐션. 목의 4개 익스텐션 시에는 정중앙에 있던 중심축이 어떻게 되죠?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오게 돼요. 어떤 게 앞쪽으로 오냐? 후두골입니다. 후두골이 움직이죠. 그리고 뭐예요? 플렉션 시에는 앞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여기가 앞, 여기가 뒤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이 볼록 튀어나온 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죠. 그래서 뒤로 간다. 중심축이. 오케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크래들 머슬들이 있어요. 얘네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렉터스 카피티스. 그쵸? 렉터스 카피티스. 이거 다 촉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블리커스 카피티스, 캐피리스 오블리커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말은 소후두직근, 뭐 대후두직근 이렇게 이야기하나? 한국말은 기억이 안 나네요. 렉터스 카피티스의 안쪽에 하나,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minor, major, 그리고 obliquous capitis. obliquous capitis는 inferior, 경추 2번, 경추 1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obliquous capitis는 뭐예요? 경추 2번과 경추 1번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obliquous capitis superior. superior은 위에 있다. 위. inferior은 안에 있다. 밑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쌍. 그래서 4쌍이 있는 거죠. 4쌍이. 그리고 얘네들의 주 특징이 뭐예요? 얘네들 근육도 이거예요. 이거예요.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뒤에 있으면 익스텐션 아니에요? No. 익스텐션은 뭐가 만들어낼까? 승모근, 그 다음에 뭐 스플리니어스 캐피티스, 서비스 이런 큰 근육들이 만들어내요. 얘네들은 내 목이, 내 목 관절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지금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을 얘네들이 잘 감지시켜주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예민한 근육의 소유자입니다. 이 근육이 조금만 늘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감지를 해버려요. 바로 감지해버립니다. 아, 너 이만큼 늘어났어. 근데 얘네들이 타이트하거나 얘네들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목이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torticollis. 이게 지금 제 목이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목이 어딘지 몰라. 저 이게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예요? 얘네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 있어요. 머슬 스핀들 들어보셨어요? MS. 머슬 스핀들. 근육신경수용체. 얘네들이 뭐예요? 한 400배 넘게 많대요. 광배보다. 광배. 우리 라티스모스 돌시. 광배. 제 광배 안 보이죠? 죄송해요. 사라졌어요. It's gone. 광배에 있는 신경수용체보다 400배가 많대요. 400배. 운동 전문가, 죄송해요. 운동의 정석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용이. 얘네들 뭐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센서블하다. 그리고 얘네들 볼게요. 비주얼 패스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있어요. 얘네들도 척수의 신경이랑 똑같아요. optic chiasm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실은 우리 왼쪽 좌뇌는 그래서 우측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뇌출혈이 좌뇌가 오거나 뇌경색 아니면 또는 뇌가 이쪽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optic chiasm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연수라고 하거든요. medulla. 그래서 좀 이게 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메듈라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왼쪽 좌뇌를 메듈라 어블롱가타, 죄송해요. 나도 헷갈렸네. 메듈라 어블롱가타라는 그러한 연수라는 그 뇌의 한 자리에서 좌뇌에서 우측으로 대각선으로 키아즘, 교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듈라예요. 똑같이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왼쪽 눈은 오른쪽 뇌로 갑니다. 뒤쪽에. 그리고 오른쪽 눈은 왼쪽으로 가요.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도 가고요. 그게 optic chiasm이에요. chiasm. 교차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근데 얘네들 위치 보세요.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시각을 담당하는 이 뇌는 맨 뒤에요. 그렇죠? primary 뭐예요? visual cortex. cortex. 대뇌 피질. 뒤에 있어요. 근데 얘네 보세요. 대뇌 바로 뒤에 있죠. 맨 뒤에 있는 뇌 바로 뒤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눈과 연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머슴 어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목 안 좋은 사람들 눈 운동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기능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 살려주는 거예요. 왜 눈 운동이 중요하냐? 연결이에요. 다 간접적으로 연결입니다. 다 연결이에요. 몸은 참 신기해요. 경추 3번인가 2번인가 갑자기 저도 막 2, 3, 4 중에 하나예요. 때려 맞춰 볼게요. 경추 2번인가 4번이에요. 3번 아니었는데 2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신경이냐면 다이어프레임, 횡격막을 담당해요. 경추 2번인지 4번인지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참 신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을 하는 게. 그쵸? 그래서 눈 운동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과 관련된 펑션이 얘네 뒷목 뻐근하거나 뒷목 당기면 눈도 침침해진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죠. 어쩔 때는 눈 막 피로하고 뻐근할 때 뒷목 여기 조금 풀어주잖아요. 또 좋아진다니까요. 맑아지잖아요. 그만큼 예민해요, 얘네들. 얘네들 운동 방법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의 기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이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 이 조인트는 경추 1번과 후두골의 그러한 움직임은 뭐냐면 목의 이 플렉션과 목의 이 익스텐션이 아니에요. 얘네 움직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북목 프로트랙션, 그 다음에 리트랙션. 오케이? 그래서 리트랙션 될 때는 목의 플렉션이에요.
경추 1번과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에 플렉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 될 때는 뭐예요? 익스텐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잘 만들고 싶으시면 플렉션, 익스텐션의 움직임보다는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 경추 1번과 후두골의 움직임을 만들고 싶으시면 얘네들 뻣뻣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얘네들 뻣뻣하면 그 움직임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잘 나오게 해줘야 된다. 이런 움직임. 우리 거북목이라고 해서 거북목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북목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돼서 문제예요. 이 움직임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이게 너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얘네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 이것까지 갈게요.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경추 1번과 경추 2번의 조인트다. 근데 얘네들이 3개가 맞닿아요. 경추 1번과 경추 2번이 3개가 맞닿아요. 볼게요. 하나씩.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다. 경추 1번, 경추 2번. 이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경추 1번, 경추 2번. 이거 여기 둘. 그 다음에 하나 또 어디 있어요? 하나 있죠? 가려졌어.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Articular facet for dance. Articular facet for dance. Dance. Odontoid process dance. Dance. 얘네들 방금 애드립 할 뻔했어요. 참았어요. 참을성이 중요해요. 이거 했잖아요. 몇 명 나갔어요. 나가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애들이 막 하지 않을게요. 할 뻔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근데 목젖을 딱 쳐가지고 내렸어요. 오케이? 볼게요. 댄스. 댄스는 어때요? 여기 붙어 있죠. 얘네들이 3번째예요. 그래서 경추 1번과 경추 2번의 조인트는 3개다. 그 중에서도 밑에 있는 조인트를 레터럴이라고 합니다. 레터럴. 바깥쪽에 있는 articular facet joint,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인트는 미디얼이라고 해요. 미디얼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 그래서 AA 조인트, AA 조인트라고 하면 돼요. 아까는 AO 조인트, 지금은 AA 조인트. 오케이? 재밌지 않나요? 해봐. 얘네들의 특징. 아까 아틀란토 악시피럴 조인트는 뭐예요? 얘네들의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retraction, protraction. 오케이? 하지만 but 얘네들은 뭘까요? rotation. 모든 척추 7개, 12개, 5개 몇 개요? 그러면 7개, 12개니까 19개, 24개네요. 24개의 척추 중에 얘네가 로테이션이 가장 큽니다. 볼게요. 이 중심축을 대상으로 어때요? 경추 1번이 돌아가죠. 왜 잘 돌아갈까요? 당연하다? No. 왜 당연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 잘 돌아갈까요? 이 밑에 조인트 보이셨어요? 이 조인트? 얘네들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 댄스도 있겠지만 얘네들의 움직임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조인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리 크래들 기억나세요? 크래들 아틀란토 악시피럴 조인트 AO 조인트의 특징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하나가 튀어나오고 하나가 움푹 들어가고. 그래서 얘네들은 한계가 있어요. 움직이는 한계가. 여기 갔다가 리미티드가 걸리면 못 움직여요. 우리 거북목 해서 더 거북목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안 되죠. 리트랙션 막 뒤로 막 쭉쭉 빠져. 안 되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볼록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잘 움직일 수밖에 없죠. 얘네들이 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보였어요? 경추 1번, 경추 2번 둘 다 튀어나왔네요. 파셋 조인트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biconvex라고 합니다. 그렇죠? biconvex. bi 둘, uni 하나. unique 유일하다. 유일한. 굉장히 어렵다기보다 유니크하다 이런 말 있죠.
by convex. by. 두 개 다 튀어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회전 안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목에 플렉션, 익스텐션만 잘 나오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로테이션도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어떤 거에? 목에. 목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목의 회전을 잘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목의 회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목의 플렉션, 목 긴 사람들 있죠? 이렇게 기린. 이러고 막, 저 이렇게 좀, 목 긴 사람 이렇게 보더라고요. 꼭 눈을 이렇게 아래로 보더라고요. 웬만하면 키도 크니까. 그런 사람들 뭐예요? 목 여기 안 닿아요. 달 수가 없어요. 목 긴데 어떻게 닿습니까? 절대 안 닿아요. 자꾸 이거 닿게 한다? 아유, 아닙니다. 얘네들의 움직임보다 얘네들의 움직임이 뭘까요? 더 최적화되어 있으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전이 잘 나오게 해야 돼요. 회전이 더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회전. Did you see that? 보셨습니까? 회원의 회전. 목의 회전 능력을 보셨습니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